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 3,284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려주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만들고 있죠. 이게 석 달째 이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XRP 리플코인 어제 새벽부터죠. 이렇게나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뉴스입니다. 자, XRP 도지코인의 ETF 승인이 또 한 번 연기가 되었다. 자, 이르면 올 여름에 판가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아침부터 나왔지만 새벽부터 이러한 소식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갖고 오는 계기를 만들었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만들었지만 SEC 얘들이 승인 같은 경우를 6월 달로 연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리플 소송 관련해서 XRP와 SEC가 소송이 아직까지 제대로 승인되었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는 했지만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각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시장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6월 달로 심사가 연기된 거. 이게 지난 5월 2일 날 나왔거든요. 이 연기된 부분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냥 넉넉고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이제 XRP 리플 코인은 상승에 대한 재료가 없냐? 이것 또한 아닙니다. 어떠한 소식이 또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최근에 리플 선물 CME XRP ETF가 출시가 되었죠.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인 CME에 상장했다. 자, 이것만으로도 기관들의 자금력이 엄청나게 유입될 것은 충분합니다. 근데 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ETF가 나온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산이 새롭게 분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XRP 리플 코인의 현물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ETF 쪽으로 자금이 분배가 되겠죠. 자산이 분배된다.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시장의 시스템이죠. 왜? 새로운 투자처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XRP의 ETF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자금은 분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온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도 똑같은 현상이었고 이더리움 ETF도 똑같은 현상을 가져왔었다는 거. 리플 또한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리플 코인 선물 시장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 이 CME 거래소는 CFTC 바로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SEC의 현물 ETF가 되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플 XRP 코인이 선물에 상장하고 첫날 거래액이 240만 달러가 의미하는 건 무엇에 있을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CME 상장은 XRP의 본격적인 제도권 수용을 의미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성의 강화, 기간 수요의 증가, 그리고 유동성을 기반한 확대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 이 삼박자의 효과를 같이 가져올 것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XRP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CFTC는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고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둘은 미국의 같은 기관이에요. 서로 간에 상품은 틀리지만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힘이 막강하죠. 근데 SEC와 CFTC는 서로 가상자산을 사이에 두고 나서 계속적으로 싸움을 벌여왔었다는 거.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CFTC가 선물을 상장한 것만큼 SEC 또한 현물 ETF가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심사가 지연되었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은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다. 근데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XRP, 리플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급락이라기보단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XRP 리플 코인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이 되시거든요. 지금 영상에서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만큼 자료도 무료, 톡방 링크도 무료입니다. 어떠한 자료냐? 차트의 분석 자료와 함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의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상승력에 대해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영상은 어떠한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또한 어떠한 코인을 들고 있으시고 그러한 코인이 뭐 복수 체크도 가능하니까 자료만 받기 선택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 현재 시장이에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작은 물량으로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거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받아보실 연락처를 여기에 남겨두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확실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를 같이 판단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SEC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선 우리가 이 전통적인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증권위원회는 당연히 자신들의 증권법이 훨씬 더 강해야지 그들이 더욱더 큰 권력을 가져가겠죠. 자, 이전 2021년도부터 2024년도 11월 달까지 XRP 니플 코인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왜 그랬습니까? 이 부분은 SEC 전 위원회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XRP 너희는 증권이다.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압박했거든요. 근데 이게 니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 모두를 압박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SEC에 해당되는 가상자산 대부분은 증권이다 라는 부분에 정면으로 반박했던 게 바로 CFTC예요. 자, 이게 작년 7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CFTC 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SEC와 CFTC, 미국의 같은 기관이지만 서로 간의 입장이 틀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CFTC와 SEC가 이 서로 간의 권력 다툼을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SEC랑 CFTC 너희 둘이 암호화폐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해라. 이게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SEC와 CFTC가 완벽하게 화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ME 거래소에 상장됐던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CFTC가 승인을 해준 거예요. XRP ETF를 승인해줬다. 그러면 SEC 입장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들도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승인에 법적 리스크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고 현재 시점에서 바로 SEC가 ETF를 발표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시점은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6월 달에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발전된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지금 XRP ETF의 선물이든 현물이든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를 그 부분을 먼저 분석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처럼 안 나오고 연기가 된다. 그러니까 떨어진다. 나는 빨리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과가 이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SEC는 6월 달에 해당되는 승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암호화폐 코인 니플의 현물 ETF는 6월에 승인이 된다면 10달러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현재 시점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 ETF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임에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ETF는 펀드죠.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펀드. 자, 이러한 펀드가 나온다는 건 확실한 시장의 기대 가치를 커질 수밖에 없게 만들죠.
다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산은 새롭게 분배가 될 수밖에 없고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호재성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안 올라갔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난 4월 달부터 나왔던 뉴스였는데, 자, 리플은 호재가 많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르지 않을까? 첫 번째, 뭐 ETF를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호재성 이벤트가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안전자산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선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같이 발전시킬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이죠. 왜? 미국은 달러가 발전해야 자신들의 미국의 국가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오를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판단합니까? 기관들은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자, 기관은 누굽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 소액 투자는 누구죠? 바로 개인이라는 거. 개인들의 물량을 왜 자꾸 털라고 할까요? 고래는. 이거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매집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분탕질을 칠 거야. 그러니까 개인들은 올라가기 전에 털고 가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그냥 고래가 개인들의 물량만 털까요? 자신들은 비중을 추가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 또한 많이 보여드렸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이게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였고 이게 5월 10일 날 나왔던 속보였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3월 20일에는 니플의 고래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한 달 동안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이건 5월 10일이고요. 자, 순서대로 보면 두 달 만이니까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 그리고 이건 한 달이니까 4월 10일부터 5월 10일. 어때요? 20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고래들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질문하시죠. 고래가 매집했는데 왜 안 올라갑니까? 매집이란 게 뭡니까? 올라가는 거를 그대로 또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매집입니까? 아니죠. 매집은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을 확인했을 때 들어가는 게 바로 매집이에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금 차트 보시면 이게 1월 달부터 얼만큼 내려왔습니까? 여기 2,500원까지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2,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어때요? 고래들은 계속 비중을 추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추가했습니까? 저점마다. 이 저점마다 계속적인 비중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만큼 올라갔거든요. 자, 올라간 이유는 뭐였어요? 미국과 중국이 관세 1차 협상을 타결했다. 90일 유예를 했다. 왜?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미국이 정말 엄청나게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전 세계의 시장을 엄청나게 억눌렀거든요. 그 이유가 니플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배경을 만들었고 이러한 하락하는 배경 속에서도 고래들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매집해왔다.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 코인 물론 현재처럼 변동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니까 지긋지긋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거래 대금도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거래 대금 없이 내린다. 의미가 있는 하락이다? 아니죠. 의미 없는 하락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흔들리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되면 개인들은 매도가 유도가 되고 그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고래들은 자연스럽게 매집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보일 거고 제가 영상 댓글로도 고정 댓글 남겨놓을 거거든요. 여기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실 거예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더 어떻게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느 채널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시고 이러한 어떤 속삭이는 코인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기타 코인, 리플, 비트코인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 분석 자료 먼저 넣어드리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료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 수익관 관리까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확실한 수익 구간 함께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가장 하단 부분에 체크하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함께 수익관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으로 함께 같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